자, 병신년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2016년 12월 24일입니다. 신문 브리핑 한번 시작해보죠. 오늘 광고지가 좀 적나? 적나? 적은 게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오늘은 조선경제신문이 없네. 조선일보를 시켜보면 꼭 이제 조선일보 말고 조선경제가 이제 같이 붙어오더라고요. 자, 크리스마스 이브의 조선일보 일면 기사는 북한 해외 공관의 대선 전 핵실험 공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첫 문단만 읽어볼게요. 그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는 23일 북한 외무성이 해외 공관에 내년까지 6,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며 특히 한국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차원에서 핵실험이 실시될 것이니 준비하라 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고 합니다. 부제가 뭐냐면은 7월 망명한 태영호 한국 선거 치러지니 준비 국회에서 밝혀 김정은 박근혜 정권 바뀌면 대북 제재 무용론 확산 기대. 일단 이제 그 분명한 것들 몇 개를 말씀드리면 북한에 사실 강경 노선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돈을 호구처럼 퍼준 거는 보수 정권들이었습니다. 자칭 보수 정권들이었죠. 이명박근혜 같은 사람들 말이지. 근데 지금 대선 와중에 또 핵실험 하겠다고 북한이 정부를 보냈다는 거는 여전히 호구처럼 돈을 퍼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사람들이 안보는 역시 새누리 이렇게 찍도록 북한이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얘기죠. 총풍 사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또 똑같이 재현하고 싶으신가, 여러분? 국민들은 재현하겠죠. 자, 미러 핵경쟁 제2냉전이 온다. 푸틴 핵무기 부대 전투력 강화. 트럼프 핵능력 확장 바로 응수.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 중간에 낀 중국, 우리나라, 일본 등등은. 자, 새누리 탈당파 1월 20일까지 창당. 가칭 개혁 보수신당 27일 원내 교섭단체 등록. 그 왜 기회주의자 신당으로 하지 않고 당대표는 누가 할란가? 자, 김종 전 차관이 철거안 뒤집은 두 올림픽 경기장 2,300억 하얀 코끼리 신세대 판이다. 이게 두 개가 뭐냐면은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하고 강릉 하키 센터인데요. 하얀 코끼리가 뭐냐면요, 거액을 들이고서 쓸모가 없는 거를 얘기하는 말입니다. 하얀 코끼리. 동남아시아 왕들이 이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신한테 진귀한 동물인 알비노증 코끼리, 하얀 코끼리를 선물한 데에서 유래한 말이랍니다. 이게 관리 비용을 이제 크게 들이다가 가산을 이제 탕진해 버린답니다. 신하가. 모르겠네. 일단 난 처음 들어보는 말이기 때문에 1년에 운영하는 비용만 85억이랍니다. 과연 이제 강원도가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안 되겠죠. 힘들겠지. 강원도가 아마 재정답이 또 엄청 낮을 텐데. 시발. 이명박 때는 외교 자원외교 막 그러면서 40조 정도 땡까먹고 그 돈이 다 누구한테 들어가는지 몰라. 박근혜는 지금 다행히도 드러났다 그러더만, 아무튼 이거를 문제는 자기들끼리만 헤쳐먹은 게 아니고 이후 폭풍이 오래 갈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다음 정권은 그 정권에, 자기들 정권에 이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이전 정권의 대변들을 이제 치우다가 이제 지치게 되는 거죠.
자, 이면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눈 대신 바람 싱싱. 자, 핵경쟁 방아쇠 당긴 트럼프 푸틴 김정은은 웃는다. 김정은이 웃겠니? 지금 요즘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한번 그냥 한번 훅 한번 던지면은 북한 지금 지도에서 사라질 판인데 그걸 웃는다고 표현하니 뭐 어떡하니. 자, 아무튼 미러 사이가, 근데 내 생각에 내 느낌에는 미러가 지금 사이가 나빠진 것 같진 않아요. 핵경쟁이 뭐 핵경쟁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뭐 자기들끼리 아웅다웅거리는 것 같아. 자, 서먹하던 할머니와 손자도 이중섭 앞에서 도란도란 얘기꽃. 이중섭 뭐 기년 100년의 신한다고 한 몇 주, 2주 정도 계속 이제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 관련 이야기였습니다. 자, 3면입니다. 북한 파키스탄식 핵 보유국 인정받은 뒤 미국과 직접 대화 노려. 태영호 국정원이 말하는 북핵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3면에 올라와 있고요. 김정은 군사훈련 때 청와대 불받아 위협 뭐 유약이 있었지. 며칠 전에, 며칠 전이 아니지, 한 주 전이었나. 자, 태영호 논리 정연하고 당당 어제 주민증 받고 휴대폰 개통. 뭐 북한 이거는 뭐 그쪽 사정이고. 자, 촛불 집회에도 국가 시스템 정상 가동에 충격. 태영호 권력자 청문회 논라. 그러니까 사실 촛불 집회에도 국가 시스템이 정상 가동된다는 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 체계가 그만큼 견고하다라는 거고, 사실 옛날부터 우리나라 행정 체계 잘 만들어 놨었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 놨죠. 굉장히 철저하게. 주민등록증이라는 걸 누가 생각했을까? 두 번째는 사실 국민들이 국가 시스템을 바꾸지는,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 자체를 이제 변혁하지는 못할 정도로만 적당히 시위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은 시위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지. 결정적인 부분에 뭐 자잘한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지. 근데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시위하면 뭐합니까? 바뀌는 게 없는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던 시위는 어떤 힘이, 이게 뭐 위력이든 아니면 뭐 집단 파업이든 뭐 연대든 간에 어떤 힘이 수반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체제를 흔들지 않으면은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면입니다. 개혁 보수 신당 약자품은 디즈레일리 보수당 벤치마킹. 디즈레일리를 갖고 와서 유승민하고 김무성이 비교하냐? 안보는 보수, 경제, 사회 정책은 좌클릭, 중도로 외연 넓히기 나서. 뭐 김무성이, 유승민은 잘 모르겠고, 유승민은 뭐 사학보다는 무능하다라는 걸로 그 본인 그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김무성의 경우에는 옛날에 그 학생들한테 그 아르바이트 족 같은 대우에 대해서 그것도 좋은 경험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신 걸 생각을 하면은, 이게 조선일보가 이렇게 디지레일리에다가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예, 굉장히 그렇네요.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3지대 뜨자 민주당 연일 보수신당 반기문 때리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기사인데, 물론 민주당은 당연히 그쪽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쪽이 옛날에 이인재처럼, 옛날에 이제 이회창 나왔을 대선 때 이인재처럼 중간표를 야금야금 갉아먹을 거기 때문에 때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직접적으로 많이 때리고 있는 거는 민주당보다는 조선일보가 많이 때리고 있어요. 제3지대 뜨니까 제3지대를 옹호하고 민주당을 계속 지금 때리고 있죠. 근데 기사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자, 선거법 위반 추미애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4.13 총선 때 선거법을 어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자세한 얘기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 비대위장 인명진 내정. 인명진이 사람 이름이구나. 인씨는 그렇게 흔한 성이 아닌데, 그지? 비대위장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당정 내년 2월 전에 추경 검토. 네. 새누리당 쪽 이야기입니다. 오면입니다. 그 김종인, 김부겸, 박영선 등 민주개헌파 작심하고 세력화 나선다. 야, 이거를 민주개헌파 저렇게 붙여놓으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네. 자, 비문 내주부터 개헌 토론회, 친문 그룹과 노선 투쟁 예고, 의청수 지도부 비판, 대선 주자가 개헌 부정적이라고 우리 당까지 그럴 필요 있느냐. 핵심 인사들도 본격 합류, 정세균, 현 대통령제가 문제, 박원순, 2020년 대선 총선을 같이. 자,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밥상을 뒤집어 풀지에 대해서 주시하십시오. 누군가는 반드시 밥상을 뒤엎으려고 할 겁니다. 개헌 당론 확정 후 손학규 만난 박지원 내년 초 합칠 듯. 국민의당 2018년 국민투표. 손학규 개헌은 대세 크게 환영. 괴주의자들은 국민의당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개헌은 내가 먼저 주장, 압박하지 말라.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아무튼 현재 이제 삼권 분립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대통령 독주 체제가 문제라는 점에는 대체로 다들 동의하고 있고, 사실 이명박근혜 쭉 거치면서 많이 겪었잖아, 그죠? 그 점을 고쳐야 된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다만 지금 시점에서 개헌을 주장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도 다들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네요. 지금 확실히 이제 지분을 가져가서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그때 묻히지 않고 계속 개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밥상을 얻기 위해서 이러는 건지 잘 우리가 두고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나도 역시 지금 개헌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대선 결선 투표, 안철수 제안에 야권 논란 확산. 심상정은 문재인이 왜 발을 빼나라고 비판하고요. 문재인은 필요하지만 개헌해야 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넓혀가지고 지나가죠. 자, 6면입니다. 김종이 강행한 전 차관 있죠. 빙상 메카, 서울서 3시간, 강릉 쪽이지. 강릉 평창 쪽인데, 서울서 3시간 누가 훈련 다니겠나. 시발놈들이 서울 아니면 국가도 아니냐? 제목을 이따위로 뽑아 누가. 김종 내부 논의도 없이 밀어붙여. 문체부에서도 최순실 입김 의심. 기업들 여론 악화에 운영 피하고 정부 지자체는 폭탄 떠넘기기. 강원도 좆될 겁니다. 그 땅값 오른다고 좋아했던 강원도민들은 좀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네 작살 나는 거예요. 저거 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무슨 테마파크 같은 것처럼 지속적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건 모를까. 그 강원도는 돈을 벌려 그러면 수도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좋은 방법인데, 근데 요즘 도로 사정 좋잖아요. 좋은데 그래도 역시 멀긴 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경기장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
유지하는 비용 뽑는 것만 해도 참 되게 괴로울 겁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자, 미국 솔트레이크 올림픽 시설을 놀이동산으로, 이탈리아 토리노 개폐회식장을 축구장으로, 이런 식으로 차후에 이제 활용 방안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잘 못할 것 같은데. 솔트레이크하고 이제 토리노 자체도 되게 그니까 되게 성공한 경우라고 가져온 거 아닐까요, 그치?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솔트레이크나 토리노 말고 다른 도시들은 어떤가? 그렇게 성공하진 않았을걸 아마. 이희범 평창 경기장 베이징 북경대회 훈련장으로 활용. 야, 씨. 북경대회 훈련장을 한국에. 굉장히 참신하고 창의적인 주장이군요. 8면입니다. 작은 결혼식 올린 커플 93% 만족해요. 주변에도 권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사진으로 이제 예시가 나와 있는 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대관에서 이게 대관료가 6만 5천 원이랍니다. 6만 5천 원. 6,5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6만 5천 원이네요. 지금 보니까. 청와대 사랑채는 꽃장식 포함 45만 원. 청와대도 빌려주대? 아무튼 이게 다들 되는데, 근데 다들 이제 뭐 싸게 빌리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결혼식으로 점점 올라타는 이유는 역시 그 결혼에 대한 비용이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만족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만족한 사람이 93.1%고 만족하지 않은 사람이 6.9%입니다. 이게 29쌍에 대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좀 표본이 많이 부족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 토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만족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남들과 가장 다른 개성 있는 결혼식이라는 게 29.6%였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25%인데 합리적인 결혼 비용, 세 번째가 여유로운 시간과 공간 활용, 네 번째가 특별한 장소. 근데 사실 난 이 중에서 첫 번째 이유는 잘 모르겠고, 두 번째 이유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결혼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 작은 결혼식을 택한다 그러면 선택할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결혼식장 하나 빌리려 그러면은 시간도 엄청 짧고요. 한 30분 되잖아. 30분 만에 후딱 하고 지나가야 되고, 그래도 또 다음 사람들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또 뷔페도 거기서 먹어야 되고, 뷔페도 싸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런 거 사진 촬영 그런 것도 전부 다 끼워 팔기 하니까. 그 6만 5천 원, 45만 원 이걸 보니까 정말 좀 탁월하긴 하네요. 정말 탁월하긴 합니다. 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제주도 내 중국인 땅 12년 만에 처음 줄었다. 조금 줄었네. 895만에서 853만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자, 국민은행 희망퇴직 2,800여 명 몰려 2,800여 명이 희망퇴직. 야, 희망퇴직. 최대 36개월치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새끼들 이거 퇴직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그게 있는데 희망퇴직은 또 다른가? 하하. 한 문단만 읽어보겠습니다. 한 문장, 두 문장. 희망퇴직을 통한 감원 바람은 은행권의 전반적인 현상이다. 지난달 NH농협은행은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410명의 은행을 떠났다.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조직이 비대하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이 날 때 희망퇴직 등의 방법으로 조직을 효율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 조직을 효율화하는 거는 뭐 이게 맞겠지만, 왜냐하면 옛날엔 사람이 많은 게 효율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산화가 그만큼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점점 그런 갭들이 메워지고 있으니까 사람을 오히려 줄이는 게 효율적일 수 있죠. 사실은 사람이 더 필요한데 사람들한테 일을 빡빡하게 시키고 사람들을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런 처사들이 노동자들한테 굉장히 불리하다는 겁니다. 36개월치 그 퇴직금 같은 거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리는 거예요. 10면입니다. T자 코스 들어서면 손발이 얼어붙는 듯. 요게 이제 운전면허 관련한 기사가 또 나왔는데, 검찰 헌재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 기록 넘겨준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특검 세무전문가 특별 채용 최순실 일가 재산 추적 박차. 이거는 사실 그 독일 쪽에서는 검찰이 이미 하고 독일 검찰이 하고 있는 거고, 한국 쪽에서도 이제 특검에서 마찬가지로 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 별거 없고요. 2040 남녀 3명 중 2명 나홀로 홀짝 혼술족. 여성이 남성보다 더 과음. 그렇답니다. 혼자 먹으면은 여러분 술 많이 먹게 됩니다. 혼자 드시는 거는 좋지만 뭐 좀 작작 드셔야 안 돼. 작작 드셔야 여러분의 건강을. 12면입니다. 좀 한심하긴 한데 읽어볼게요. 휴가 다녀온 김병장 쌍꺼풀 생겼지 말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 자, 새해 첫 해돋이는 7시 26분 독도랍니다. 뭐 독도가 제일 동쪽에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우리가 독도까지 가서 볼 수는 없고. 자, 경북 청송 유네스코 뭐 아이 건강 위해 출산 30초는 지나 탯줄 잘라야, 뭐 그런 기사들이 있고요. 수아청소년과 의원 영유아 검진 거부 철회. 자, 14면입니다. 창업 후 5년 생존율 27%. 고성장 기업 4년째 감소. 고성장이라는 건 여기서 3년 연속 평균 20% 이상 성장한 기업이랍니다. 아무튼 기업들이 뭐 그렇게 썩 사정이 좋지 않다라는 취지의 기사였습니다. 자, 파리바게뜨 19개 품목 생산 중단, 계란 대란 직격탄 맞은 제빵업체. 아직 AI는 안 끝났어요. AI가 이제 직접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계란을 시작으로 해서 계란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겠지. 닭값도 올라갈 거고요. 정부 계란 가공품 수입 관세 0%로. 물가난 잡고 그러면은 계란 AI 때문에 살처분 시킨 농가들은 어떻게? 황교안 권한대행 신임 기업은행장 임명할 듯. 이야, 이거 황교안이 계속 이제 그 황제놀이 하는데. 자, 일단 넘어가 보죠. 노키아 관련한 이야기 있고요. 16면입니다. 대만 총통 국제면입니다. 내달 미국 들리는데 트럼프 만나나. 만나겠지 아마. 아마도 만나겠죠. 트럼프가 만약에 대만 총통 만나면 아마 중국하고 대화할 입장이 있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중국의 족같은 짓거리를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 뭐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대만 총통 이름은 최영문입니다. 최영문. 최가 아니고 최. 최씨도 많이 흔하지 않은데. 자, 베를린 트럭 테러 난민 용의자 밀라노에서 사살이랍니다. 총격전 벌이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아마 용의자가 범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네요. 시리아 정부군 최대 격전지 알레포 4년 만에 탈환. 알레포는 시리아 북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도시죠. 러시아군의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뭐 다른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요.
18면 문화, 19면 문화. 엄마가 된 인류학자. 뉴욕 0.1% 최상류층을 기록하다. 뭐 흔한 베스트셀러겠지. 정말로 흔한 표현 자체가 그냥 표현 그대로 그냥 흔한 베스트셀러.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 또 있는 말이기도 하고. 난 듣도 보도 못한 책이 베스트셀러래.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 책을 다 사봤나? 다 사본 건가? 내가 그렇게 고립된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잖아요. 스포츠면은 별 거 없고 쭉쭉 넘어가 보죠. 오늘은 한 조금 일찍 끝날란가? 뭐 특별한 얘기 역시 없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엔 눈 안 와도 슬퍼하지 마세요. 춥지만 맑으니 기쁜 즐거운 하루를이라고 29면에 날씨 관련한 기사가 있습니다. 자, 30면입니다. 오피니언입니다. 면세점 황금알 못 낳는 거위 라는 이야기는 칼럼에 있고요. 산업부 기자네? 산업부 기자는 요즘 김영란법 때문에 재미가 좀 적을 텐데 뭐 그거하고 별개로 그건 좀 비꾸려고 한 말이고, 면세점 쪽은 황금알 못 낳는 거위라는 거는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제 면세점 많이 늘린다고 박근혜가 많이 지랄했잖아요. 아마 그 관련 얘기 같은데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피니언 30면입니다. 역시 대통령 일정만 투명해져도 나라 바뀐다. 큰 문 작은 열쇠로 열 줄 알아야 선진국. 매일 국정 대면 보고 안 받으면 정상회담에서 밀려. 뭐 국정 정반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 원수의 뭡니까? 정책 일정, 아니 일정 일거수일투족이 투명해야 된다. 뭐 그런 취지의 칼럼 같은데 뭐 나쁜 글은 아닌 것 같고 좋은 글 같아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거 이제 쭉 들면서 예를 들면 부시나 아니면은 그 원숭이나 이렇게 사건이 터졌을 때 행적이 투명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호장교 어젠가 그저께인가 뭐예요, 말을 똑 부러지겠다든 위증 의심이 든다는 간호장교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31면입니다. AI 밀집 사육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AI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설입니다. 김기춘 우병우에게 농락당한 의원들 이제 특검밖에 없다. 자, 대통령 장관 새벽 전화가 미사리 체육시설이었다니. 여기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 대통령이 국토해양부인가? 장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밤에 전 장관에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은 전 장관이겠지, 그땐 장관이었겠지, 미사리 쪽에 이제 개발을 알아보라 그랬는데 그 미사리 쪽 근처가 최순실 땅이었다, 뭐 그런 기사였죠. 나사 풀린 관가 위기 속 나라에 믿을 데가 없다. 이것도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그 나사 풀린 관가라는 게 뭐냐면은 세종시 같은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들이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라고 뭐 좀 근무를 느슨하게 한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공무원들은 근무를 늘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나는 공무원들 편입니다. 뭐 늘 그렇게 일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쉬어야지. 뭐 야근 안 한다고 지랄하는 거는, 사실 공무원들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노동조합에서 일하는데 그런 조선일보를 내가 비호해 줄 수는 없어요. 조선일보 기자들은 야근하다? 조선일보 기자들은 얻어먹는 재미가 좀 덜해서 좀 우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요걸로 조선일보 끝입니다. 딱 30분 끊었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